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학의 모차르트 오일러를 통해서 배우는 재테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다가 오일러에 대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오일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은행에서 목돈 마련을 위해서 은행을 이용하자 뭐 이런 취지로 오일러가 남긴 업적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은행의 금리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일러 뭐 수포자 뭐 수학 포기한 사람도 오일러 정도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스위스의 천재 수학자고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 있죠. 뭐 3.141592 쭉 나오고 이 익스포넨셜 할 때 E 같은 경우 2점 뭐는 나오죠. 그래서 지금 뭐 소수점 이하 50조까지 뭐 알아냈단 말도 있고 한데, 자 파이와 E에 대해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해석학, 뭐 미적분학에서 상당한 업적을 이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분이 연구하는 것을 취미로 하는지 몰라도 연구를 너무 많이 해서 완전 실명하고도 비서에게 자신의 생각을 적게 해서 연구를 계속했다 이거죠. 그래서 묘비에도 죽었어야 세상에서의 계산을 멈춘 수학자 이렇게 적혀 있고, 유언으로는 나는 죽는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는데, 제 지인이 뭐 의학 쪽으로 상당한 조예가 있는데 예전에 물어봤습니다. 오랫동안 의학 쪽에 공부하다 보니까 확실히 아는 게 뭐냐 이렇게 보니까 그 지인이 하는 말이, 내가 의학 공부를 한 30년 이상 했지만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알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뭔데? 라고 물으니까 사람은 죽는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일러 E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있죠. 복리이자를 설명하면서 이 E 값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돈 100원을 은행에 맡겼을 때 아주 그 이자를 많이 주는 은행이 있다고 합시다. 그 은행이 100% 이자를 준다고 생각했을 때, 자 중간에 6개월마다 50%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자 6개월에 50원 받고 나머지 6개월에 또 50원을 받으면 1년 뒤면 자 200원이 됩니다. 자 이런 이자 방식이 단리 이자고, 복리 이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6개월에 50원을 받고 그 50원을 다시 은행에 넣으면 이제 원금이 150원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6개월은 이자가 75원이 됩니다. 그래서 합하게 되면 이자가 125원이 되죠. 첫 번째는 이자가 100원이었고 두 번째는 이자가 125원이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복리이자입니다. 즉 내가 맡긴 돈에 이자가 붙은 상태에서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투자, 이게 복리이자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상상적으로 생각하면, 한 달 단위로 만약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 그 이자를 다시 은행에 넣는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주 짧은 시간에 하루 단위로 이자를 뺐다가 넣고 자, 그런 은행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보면 자 이것이 극한이 되겠죠. 1 플러스 t에 t분의 1 리미트 t는 제로값다 뭐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e가 나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1 플러스 1분의 1 해가지고 무한히죠 반복되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은행에서 이자를 받아가지고 다시 은행에 넣고 또 이자를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자에 이자를 붙인다 이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최종적으로 이 값을 n의 값을 무한대로 했을 때 나타나는 값이 2가 된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는 뭐 2점 뭐 어떻게 되죠? 보통 보면 2.6 얼마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를 정의하는 데도 있고 또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y x분의 1의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파란색 부분의 면적을 구했을 때 크기가 1이 되는 면적이 1이 될 때 x의 값이 바로 2가 됩니다. 그래서 2의 값은 2.71828 쭉
무한적으로 반복되는 거 아니죠. 반복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흔히 초월수 이렇게 이야기하죠. 파이와 이 이런 게 초월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y equal exponential x라는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x축은 t고 y축은 총자산, 이렇게 봤을 때 부자들은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 한 8년에서 10년 정도 노력을 하고 1년에서 2년 사이에 3년 사이에 부자가 된다. 자, 이런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상당히 공감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y 꼴 x처럼 있죠. 매년 이렇게 부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부가 갑자기 익스포넨셜 함수처럼 이렇게 증가한다 하는 게 일반적으로 부의 패턴이다 하는 거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뭐 아파트 투자로 누가 돈을 벌었다,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조바심을 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금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학의 모차르트, 자, 오일러 E죠. E 값. 자, 이 값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자, 은행에 1년 동안 내가 찰나의 순간에 이자를 빼고 다시 넣어 가지고 복리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찰나의 순간에 1초 단위로 이자를 계산해 가지고 은행에 다시 넣는다 하더라도 2.7얼마 이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자를 주는 은행도 없고, 그래서 최초 목돈 마련을 위해서 은행을 이용한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은 사실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지 않는다 이거죠. 제 시청자분 중에서도 은행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은행은 우리를 소시민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지 않는다 이거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자율을 책정한다 그런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금리가 상당히 오르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가상금리가 너무 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가상금리에 대한 정부의 어떤 규제라든지 그런 것은 없더라고 보니까.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오일러의 찰나의 순간처럼 이자를 빼고 넣고 해도 최대값 이 값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값은 고사하고 1년에 원금의 2배를 주는 은행도 없고, 지금같이 뭐 예금 금리가 뭐 2% 정도 되죠. 적금이 이제 3% 뭐 나온다 하지만, 물론 제로금리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은행으로 돈이 몰린다고 하지만, 이 소심 입장에서는 목돈을 말을 하고, 제가 볼 땐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금이든 은이든 원자재든 다양한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오늘 오일러가 그동안 한평생 연구를 했는 익스포넨셜 E죠. E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은행의 것들은 복리이자 최대로 1년에 준다 하더라도 이 값을 넘을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은행은 단지 목돈 마련을 위해서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그런 수단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오늘 오일러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자, 오늘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